여러분, 배추 100포기를 묶어서 한 접이라고, 오징어 20마리를 묶어서 한 축이라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물건을 특정 단위로 묶어서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나 분자와 같이 너무 작은 입자들도 이렇게 묶어서 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 한 돈, 즉 3.75g에는 약 1.15 곱하기 10의 22제곱계만큼의 금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어 100만 경이 될 겁니다. 100만 경, 약 100만 경의 금 원자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0의 개수를 세 봐도 115 하고도 0의 개수가 20개가 적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직접 다루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와 같이 작은 입자들을 묶어서 세는 단위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묶음 단위로서 몰입니다. 그러면 몰이라는 건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정확하게는 6.022 곱하기 더 할게요. 6.022 14076 곱하기 10의 23제곱계만큼의 입자를 포함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 좀 많게는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만큼 모아서 묶음 단위로서 1몰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몰이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를 다룰 때 쓰는 큰 묶음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거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의 행성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질량들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러면 개별 질량을 다루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서 어렵고 비교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뭘 정하면 비교하기가 쉽냐? 네, 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1로 값을 잡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1에 대한 상대적인 값들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는 질량을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죠. 아, 가장 무거운 게 지구구나. 그 다음으로 금성이구나, 화성이구나, 수성이구나. 더 쉽죠? 비슷한 방식으로 원자의 경우에도 너무 그 질량과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이제 뭘 정하면 비교하기가 쉽겠죠? 맞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상대적 질량을 구하면 될 건데, 그렇게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낸 것, 그것을 원자량이라고 하고, 그 기준을 누구로 삼은 거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잡았으며, 그때 기준 값을 정확하게 12로 잡은 겁니다. 정리하자면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값을 12로 정한 상대적인 질량이고,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되어 있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의 경우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의 약 12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16인 산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에 비해서 질량이 12분의 16배, 약분하면 3분의 4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화학식과 분자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화학에서 물질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원소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질을 원소 기호로 나타낸 것, 이것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자로 만약에 그 물질이 이루어졌다면 그 화학식을 특별히 분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분자식은 화학식일 수 있지만 모든 화학식이 분자식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경우에 화학식이 NaCl입니다. 하지만 분자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분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물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으로서 H2O라고도 할 수 있고, H2O는 분자, 즉 물은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식이자 분자식이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 이를 뭐라고 하냐?
화학식 양이라고 할 거고요.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량을 모두 합하면 분자량이라고 할 겁니다. 자, 화학식과 분자량,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소금, NaCl이라는 화학식을 가진다 그랬죠. 분자식이라고는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이 NaCl을 구성하는, 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입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렇게 두 가지죠.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고요. 염소의 원자량은 35.5입니다. 이 둘을 합해서 이 소금 NaCl의 화학식량을 58.5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물의 경우는 화학식이자 분자식이 된다 그랬죠. 그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소는 물과 산소입니다. 근데 물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1인데요. 그게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와 산소의 원자량에 해당하는 16, 이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8이 되죠. 그래서 이 물의 분자량을 18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몰 질량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몰 질량의 정의는 물질 1몰당 질량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의 단위로서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된다는 건데요. 그램 퍼 몰이라는 이 단위의 의미를 해석하면 1몰당 몇 g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다 나오냐?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오직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의 원자량에 해당하는 12가 곧 몰 질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소금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NaCl이라고 했죠. 그러면 화학식량이 58.59, 여기다가 단위로서 그램 퍼 몰을 붙이면 58.5 그램 퍼 몰, 이게 소금의 몰 질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분자로 존재하고 그 분자식이 NH3입니다. 그러면 질소의 원자량은 14이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그게 3개가 있으니까 더하면 17이 되겠죠. 즉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고 단위로서 그램 퍼 몰을 붙이면 17 그램 퍼 몰이 암모니아의 몰 질량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 같은 온도와 압력과 부피라면 기체는 같은 입자의 양 혹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같은 온도, 즉 0도씨이고 같은 압력 1기압이고 같은 입자의 양 혹은 수 1몰이라면 부피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특별히 0도씨 1기압 1몰의 기체의 경우는 부피로서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이때 기체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1몰의 부피는 동일한데요. 즉 수소기체, 즉 H2나 그다음에 산소 O2나 이산화탄소 CO2나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그리고 같은 양이면 차지하는 부피가 같다라고, 즉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학에서는 몰을 기준으로 해서 입자의 수로도 변환할 수 있고요. 거꾸로 입자의 수를 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을 기준으로 해서 질량으로 변환을 할 수 있고 거꾸로 질량을 몰로 변환할 수도 있고, 자, 몰을 기준으로 해서 부피로 변환할 수도 있고 부피를 몰로도 변환할 수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몰, 즉 물질의 양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 입자의 수가 나오게 되고 거꾸로 입자의 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주게 되면 몰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몰에다가 몰 질량을 곱하게 되면 질량으로서 변환을 할 수 있고, 여기 잘못됐죠?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쌤이 실수를 했네요. 나누기 곱하기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몰에다가 몰 질량을 곱하면 질량으로 변환할 수 있고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몰로 환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0도시 1기압이라는 특정 조건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이를 단위로 표현하면 22.4리터 퍼몰, 1몰당 22.4리터다 라는 이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몰을 부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몰에다가 1몰당 부피인 22.4리터를 곱하면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 거꾸로 부피에다가 22.4리터를 나눠주면 몰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 변환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 이용되기 때문에 이 변환을 예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